비트코인이 급락이 왔지만 주요 지지선은 버텨준 가운데 앞으로 이렇게 떡락이 계속 올지 아니면 상승장으로 진행될지 오른다면 어떤 코인이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길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기간 조정을 오래 하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상승장이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은 길어야 연말이거든요. 길어야 연말 2024년 길어야 2024년 연말이다. 그런데 좀 짧아지면 정말 짧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진짜 뭐 8월, 9월 혹은 부처빔 때처럼 4월, 5월이면 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끝나게 하려면 얘가 어쨌든 7개월 동안 연속 양봉이었거든요. 7개월 연속 양봉이었어요.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9월부터 9, 10, 11, 12, 1, 2, 3 그렇죠? 이렇게 7개월 연속 양봉인데 이거는 좀 심했다. 그래서 요번 달이 여기에서 이제 이 주요 선을 뚫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리테스트 정도만 요 부분에서 진행을 해준다면 위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요런 형태나 혹은 도지형 캔들로 마무리해준다면 정말 베스트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정이 없이 계속 월봉상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2달, 3달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뭐 5월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기를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이 보라색 선은 직전 상승장의 고점을 쭉 가로로 이은 선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선을 이었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선이 이어졌죠. 보면은 2021년 상승장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주봉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진 모습이잖아요. 근데 얘는 저항을 처음에 돌파해서 신고점을 먼저 찍고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요번에도 보면은 저항을 먼저 뚫고 신고점이다 하다가 저항이 맞고 떨어지는 그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모양 자체로만 보면은 뭐에 가깝냐? 바로 2017년 모양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2017년 모양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런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럼 얘는 이만큼이 올라간다는 소린데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가 3월달이잖아요. 2월 3월달 그리고 날짜도 비슷해요. 자 그러면 얘가 연말에 그쵸 2017년 3월이고 여기가 연말이니까 그럼 올 연말이면 고점이 나오겠네 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무엇이냐 뭐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반감기 전에 신고점을 찍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요번 사이클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뭔가 제 생각에는 2020년, 21년과 2017년의 그 상승장이 뭔가 혼합이 돼서 사이클이 펼쳐지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기간적으로는 짧고 상승은 강하게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정말 연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2025년은 정말 꿈을 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든지 어떤 게 오든 간에 공통적으로 있던 건 바로 뭐냐면 인간 지표예요. 인간 지표. 사이클적으로 다 달라지지만 항상 공통적으로 왔던 건 김프가 끼고 김프가 항상 그랬죠. 김프 요번에도 낄까요 했는데 많이 꼈고 그 다음에 10% 이번에 안 넘을 것 같은데 해도 넘고 20%도 설마 넘겠어 하는데 넘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 지표라든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코인을 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코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때쯤 고점이 오는 거지 지금은 그냥 와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생각보다 신고점 올 때 반짝했다가 다시 사람들이 관심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코인을 꺼놓고 있을 거예요. 업비트를 다시 꺼놓고 지루하게 있다가 나중에 또 업비트에서 불장이 오면은 그때 또 허겁지겁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장 떠나지 말라는 말을 이때 진짜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이때도 절망스럽겠지만 떠나지 마세요. 좀 사세요. 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떠났어요. 조회수도 바닥이었고. 근데 재밌는 건 저의 2017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021년에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그 조회수와 지금의 조회수 다르죠. 그 정도까지 와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침에 영상을 올리든 밤에 올리든 뭐 새벽에 올리든 언제 영상을 올리고 방송을 해도 조회수가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코인만 볼 거니까. 어느 순간에 영상을 올리든 다 보는 시청자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 정도냐?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를 만한 여지는 충분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쉬었다 갈 거냐 그 차이잖아요. 근데 쉬었다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쉬었다 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쉬었다 가지 않고 이런 데서 어정쩡하게 이제 끝나고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이따가 좀 더 크게 온 그런 조정들이 오겠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또 기회를 삼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머리를 좀 깨야 돼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자꾸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똑같은 영상을 올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동기부 영상이다 그러고 하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뭐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맨날 동기부여만 해드리지 않았나요? 동기부여만 해드리고 말았나요? 아니죠. 동기부여도 하는데 멘탈을 잡아야 되는데 잡고 이 코인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 코인이 좋은데 그렇게 말할 때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도 안 하고 영상도 안 보고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갑자기 이런 데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상황에 맞는 말들을 하니까 또 무슨 내용이 똑같다. 뭐 구독 취소하겠다. 그 다음에 뭐 동기부 영상이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횡보장에서 당연히 비트코인이 옆으로 가면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영상을 올리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목이 터져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영상을 2번이 올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여기서 2번을 올릴까? 결론은 간단해요. 왜? 지금 이런 무빙 나오면 당장 도망치고 싶거든요. 그러다 여기서 설사 여기서 또 떨어지죠. 그럼 내 알트들 좀 떨어지죠. 그럼 또 어떻게 되냐? 도망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이런 조정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자,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여기는 다 가파르게 오른 것 같죠? 자, 근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 30% 떨어집니다. 이게 언제냐? 2021년 1월 달이에요.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 보세요. 11월 달에 16% 떨어집니다. 반등을 해서 신고점 넘었어요. 근데 또 뭐 오냐? 조정 또 옵니다. 어떻게 오냐? 11% 또 떨어져요. 좀 올랐어요. 그리고 또 조정 끝나고 또 떨어져요. 얼마나? 9% 떨어집니다. 9%.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나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해봤자 4%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지면 한 9% 되겠죠. 지나고 나면 수렴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걸었다 했어요. 수렴이라 그랬어요. 수렴인 것처럼 했어요. 근데 빠졌어요. 어떻게 돼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수렴을 하다가 하방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빠져야겠죠. 근데 여기서 멈추고 올린다니까? 횡보시킨 다음에 여기서 누가 매수를 해요? 매수 못해요. 차트만 보면. 저는 그렇다고 차트를 뭐 안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럴 땐 오히려 진짜 동기부여가 맞으면 정말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언제가 정말 고점이라고 생각해야 되냐? 차트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차트를 켜놓고 있잖아요.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보다는 뭘 봐야 되냐? 심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심리로 봤을 때는 지금 구글 트렌드며 온체인이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상승장 완전 최고점은 아니고 고점에 거의 다 와가는 그런 형태는 맞지만 아직까지 주변의 반응을 봤을 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들 못 들어온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백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옛날에 말씀드릴 때는 안 사다가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위험하다, 분할해야 된다 할 거면 진짜 조금씩 들어간다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맞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나중에 되면 내가 봐도 위험하고 누가 봐도 위험한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그 도파민에 지배돼서. 그럼 대중들이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 팔면 된다니까. 근데 지금 냉정하게 그 상황이냐 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코인에 대해서 잘 오르네 라고 정도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말겠지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이 재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포기하고 올 정도면 코인이 얼마나 더 아웃퍼폼 해야 돼요. 주식보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구미가 당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와요. 와서 차근차근 하나씩 뭐 산다 그래요. 나는 뭐 비트코인부터 하겠어요. 알트코인부터 하겠어요. 근데 수익이 나. 뭐 갑자기 뭐 나는 오르는 이유가 뭐냐고 또 찾아보겠죠. 뭐 무슨 호재가 있다는 둥, 뭐 무슨 기술이 됐다는 둥 하면서 또 공부하다 보니까 오를 때 공부하면 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왜? 기대감으로 올리는 거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가지고 공부했을 때 뭐 진짜 블록체인이 어쩌고 하면서 미래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고점이라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안 믿느냐? 절대 아니죠. 제 영상, 옛날 영상부터 다 찾아보면 저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고, 결제, 에셋, RWA, 뭐 기타 등등 모든 걸 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번 상승장에 잘 먹고 빠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닷컴 버블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한 번에 엄청나게 올려놓고 쭉 뺀 다음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는 자리를 안 줘요. 사람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사다가 혼줄 났지? 이제 오른다고 함부로 사면 안 돼? 그러면서 신고점까지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저항을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하다가 이거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하다가 놓친다니까요. 나중에 되면. 근데 그거를, 이 사이클을 내가 엇갈리거나 진짜 삐끗하면 계속 꼬이게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내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보려면 항상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고, 분할 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오르든 떨어지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쯤이 되려면 사실 사이클을 한 2번 정도는 겪어야 돼요. 그럼 저 연수로 따져도 거의 5, 6년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물리적으로 5, 6년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번 장이 끝나면 실제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예 사이클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도 반감기 전에 신고점을 찍은 게 처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건데, 그걸 무슨 뭐 동기부여 영상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똑같은 영상이라서 뭐 구미가 안 당기다든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냉정하게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코인에서는. 못 믿겠으면 사실 지난 영상을 다 찾아오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진짜 보다가 웬만하면 다 넘기는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건 좋지 않아요. 물론 후회라는 건 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후회를 통해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왜 그런 것들 최대한 줄여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알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시즌이. 그래서 이번 시즌에 최대한 많이 내가 땡겨놓고 다른 자산 시장으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하락이 끝난 다음에 비트코인을 산다던가 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진짜 무슨 경험이랍시고 매몰돼 있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나중에 되면. 제가 양극화 얘기도 진짜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매스미디어랑 언론에서 다 무슨 얘기 합니까? 양극화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저는 이거 진짜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영상, 방송 엄청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보면 이 M7만의 상승은, 나스닥도 M7 중심의 상승은 당연한 거예요. 양극화로 놓고 보면.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조회수가 안 나와요. 실방에서도 이런 거 얘기하면 시청자가 떠나요. 왜? 난 당장 코인 뭐 오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내가 뭐 졸업이랍시고 파이어를 했어요. 파이어족을 했어요. 다시 오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앞으로 변하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괴리가 있어요. 정말 괴리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돼서 뭐 이 사람이 맞았네, 틀렸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시간에도 이미 자산은 변동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진짜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이게 핵심.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죠. 상대적 교환 가치. 현금화라는 표현을 진짜, 물론 뭐 나쁜 표현은 아닌데 조금 있으면 나쁜 표현일 수가 있어요. 상대적 교환 가치 때문에. 왜?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져요. 그럼 내가 매도라는 거를 해서 현금을 벌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매도하기 전까지 내 돈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미시런 소닉 내 돈 아니야 하는데, 그게 지금은 맞는 말인데 앞으로는 현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은 그게 또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그러니까 내가 뭐 앞서가진 않더라도 적응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계속 어느 정도 내 사고에 갇혀서 매몰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사실 이런 거는 비트가 좀 재미가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채워나가고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하락장과 횡보장 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재미없어요. 사람들 재미없어서 안 들어요.
근데 그런 걸 채울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기밖에 없어요. 나중에 변동성이 심해지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져서 귀에 안 들어오고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귀에 안 들어오고요. 횡보하면 횡보한다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그쵸?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말.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해서 달러든 원화든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도 상대적 교환 가치가 원화나 달러나 이렇게 떨어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 자산에 까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제가 맨날 그러죠. 여러분들은 평생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정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고를 확장시켜서 넓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코인 존버하는 코인 하나에 매몰돼 있거나 혹은 이 코인이라는 상품에만 매몰돼 있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항상 여러분들 사고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보면 얘가 항상 튀어오를 때 이렇게 쭉 이어보잖아요. 그러면 고점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막 튀어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좀 어느 정도 경각심은 가지되 겁을 지레 먹을 필요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겁니다. 뭐냐? 항상 비트코인의 고점이 몇 달 안 돼도 그동안에 엄청나게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 알트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게 복리로 그때는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계속 오른다 그러면 복리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제곱의 형태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응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 판다니까요. 어느 순간 되면 또 못 팔아요. 그러면 2022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텐데 2022년은 그래도 지금 구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물리면 안 구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닷컴 버블 때 세럼 기술 이런 거 기억하시죠? 어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아직도 물려 있습니다. 주식의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그것도 그게 진짜 닷컴 버블 때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한진중공업은 2010년 때니까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해주지 않을 거다.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뭔가 꼬치꼬치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냥 크게 큰 흐름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따지면 나쁠 건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지다 보면 너무 매몰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들이 생기면서 얘가 조정을 좀 줘도 그쵸? 조정을 좀 줘도 그 이후에는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달 덱스 거래량이 2679억 달러로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 덱스라는 탈중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특히 이거를 이제 관심 갖게 하는 게 밈이랑 에어드랍 메타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들 아직도 업비트나 아니면 빗썸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긴 한데 예전보다는 이걸 알고 넘어오는 비율이 좀 늘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사상 최대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의 거래소나 이런 쪽에 있는 코인들이 다시 오를 때가 됐다라는 소리도 돼요. 항상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왔다 갔다. 그래서 한동안 애드가 재미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업비트 애들이 엄청 올라갔을 때 그때는 애드 하는 사람들이 에치메타밖에 없고 재미없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또 다시 밈코인도 그렇고 디겐도 엄청나게 오르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항상 이게 후발주자로 따라다니다가 보면은 좀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내가 우직하게 버텨본다던가 리서치를 통해서 딱 정했으면 엉덩이 묻히고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전략을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스터 백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고래가 사흘간 약 900비트를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래들은 아직까지 사고 있는 걸 보면은 사이클이 끝난다의 개념보다는 그냥 개미를 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더 역시도 8,888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광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팔고 나와야 돼요. 정말로. 분할 매도하면서 팔아야 돼요. 고점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심리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보려면 지금부터 원칙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광기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고점이 생긴다라는 것까지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동기부여라면 또 동기부여 영상이고 시황이라면 또 시황에 대한 영상이고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면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뭐가 됐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상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코인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자면, 이 캐시나 이런 애들도 보면 잘 버티고 있잖아요. 앱토스도 제가 영상에서 좋다고 말씀드렸고, 스택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이 그냥 언급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디테일한 부분을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요. 멤버십에 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진입가, 코인, 거래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엑셀라라던가 이캐시라던가 이뮤터블 뭐 이런 애들은 타겟을 간 애들이에요. 보시면 최근에 손절이 그냥 없죠. 다 비트코인 캐시도 3차 타겟까지 갔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갔고, 그 다음에 시바이누, 도지, 요즘에 잘 갔던 애들 다 있잖아요. 수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우마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세이 이런 애들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토카막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가 좀 뭔가 투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쪽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회원 전용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 링크와 그 다음에 카톡방, 저랑 1대1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선물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은 현물 위주의 현물방과 별도의 방이 선물방에 있습니다. 선물방도 보시면 요번에도 눌림 때 롱을 들어가서 이렇게 타겟을 들어간 상황이고요. 타겟 설정한 상황이고, 또 2차 타겟 갔고, 타겟 갔고 계속 타겟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선물을 하는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